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기와집이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봄이면 마당 가득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앞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풍성하게 열려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던 곳이었지요. 이 집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온 뼈대 있는 가문의 보금자리였으며, 배고픈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정이 넘치고 온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널찍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어른들을 향한 예의가 아주 바른 명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끔찍이도 아껴주시던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며 사랑과 배려를 배웠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밤의 정취를 사랑하게 된 따뜻한 심성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지요. 비록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늘 다정한 미소로 손자를 품어주시던 할머니의 넓은 등은 명우에게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하고 포근한 안식처였기에, 명우는 언제나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남을 돕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며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셨던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보살피셨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명우는 할머니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장독대를 반짝이게 닦으며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곤 했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필 때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할머니와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롭고 따뜻했던 이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명우의 숙모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인 여인이 점차 본색을 드러내며 집안의 모든 실권을 강제로 차지하려고 하면서부터 비롯된 안타까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숙모는 본래 욕심이 많고 성정이 차가운 여인이었지만,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는 척하며 자신의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 없듯 굳건하시던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자, 숙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싹 바꾸며 집안의 재물과 곡식 창고에 열쇠에만 집착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병든 시어머니의 탕약을 다리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하인들을 혹사시켜 자신의 비단옷을 짓게 하거나 값비싼 장신구를 사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집안의 공기는 예전에 훈훈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이 부는 것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병석에 누워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시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어린 조카의 힘만으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는 숙모의 억센 기운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숙모는 명우가 할머니의 방에 오래 머무는 것조차 마땅치 않게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바깥을로 내몰았고, 병든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에는 발길조차 뚝 끊은 채 매일같이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자신만의 탐욕스러운 잔치를 벌이기 일쑤였지요. 할머니가 드실 부드러운 죽을 쑤려고 명우가 부엌에 들어가면 숙모는 아까운 곡식을 축낸다며 눈을 치켜뜨고 모진 호통을 쳤고, 그럴 때마다 명우는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춥고 쓸쓸한 가을날, 마을의 나뭇잎들이 붉은 피처럼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심란하게 흔들던 밤에 명우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빛이었던 할머니는 끝내 조용히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먼 산밭에서 일을 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명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했지만, 숙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건조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대충 서두르며 짜증스러운 기색만을 내비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애로우셨던 할머니의 허망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했지만,
숙모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집안의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굳게 차고 위세를 부리며 이제 이 큰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임을 온 동네에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슬픔을 미쳐 추스를 새도 없이 집안의 모든 권력은 완전히 숙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거리낄 것이 없어진 그녀는 더욱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집안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자비로운 집이었지만, 숙모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쌀 한 톨조차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하인들의 식량마저 반으로 줄여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지요. 명우는 할머니의 따뜻했던 숨결이 남아있는 마루에 앉아 텅 빈 앞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예전에 훈훈하고 웃음소리 넘치던 집안 풍경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지켜오신 이 집의 평화와 미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숙모의 표독스러운 행동은 극에 달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하인들을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명우는 숙모에게 다가가 집안의 덕을 쌓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지이자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도리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보았지만, 숙모는 코웃음을 치며 젊은 놈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차갑게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명우를 집안의 귀찮은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한 숙모는 그에게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고된 농사일과 장작 패기를 시켜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들었고, 명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명우는 하루의 고단함을 안고 차가운 방에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지혜로운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언젠가는 이 집안에도 꼭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마음은 슬펐지만 명우는 할머니가 가꾸시던 화단의 국화꽃에 매일 물을 주고 장독대의 먼지를 닦아내며 여전히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할머니의 따스한 온기를 조용히 홀로 이어가기 위해 묵묵히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과 달리 명우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숙모가 보였던 수상쩍은 행동들과 끝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말라가시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겹쳐 떠오르며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우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숙모는 시어머니의 병환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춥고 어두운 뒷방에 매정하게 격리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우가 할머니를 뵙기 위해 뒷방으로 다가가려 할 때마다 숙모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치며 조카의 접근을 차단했고, 결국 명우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만 의지한 채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숙모는 병간호를 자신이 전담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방 안에서는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가끔 숙모가 빈 그릇을 들고 나올 때 스치던 차가운 미소가 명우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우는 숙모가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상상에 시달렸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집안의 어른인 숙모를 의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그 불길한 생각을 짓누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끈적이고 불쾌한 탐욕의 기운과 하루가 다르게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인들에게는 쉰내 나는 보리밥조차 아까워하는 숙모의 독한 심성을 볼 때마다 명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서늘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명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고, 만약 숙모가 정말로 할머니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라면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를 매일 밤 간절하게 올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차가운 밤이 되면 커다란 기와집은 겉으로는 웅장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내면은 숙모의 억누를 수 없는 욕심과 명우의 깊은 슬픔이 보이지 않게 부딪히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자신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매일같이 화려한 비단 옷을 갈아입고 살진 고기와 흰 쌀밥으로 배를 채우며 자신의 부유함을 만끽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머무는 안방, 주변에서는 가끔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곤 했지요. 명우는 그 차가운 바람결에 섞여 들어오는 듯한 희미한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느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고 자신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어떻게든 이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양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명우는 다시 부지런한 일꾼으로 돌아가 묵묵히 밭을 갈고 돛감을 준비하며 숙모의 지시에도 불평 없이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의 맑은 두 눈은 항상 집안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그런 명우를 바보 같은 조카라며 속으로 비웃었고 자신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놓아 착취하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져가는 것을 들으며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집안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했지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것 같아도 악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명우는 숙모의 그 끝없는 탐욕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던 명우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동네 꼬마들에게 나눠주시던 달콤한 엿자락과 이웃 안악들과 나누던 정겨운 웃음소리를 회상하며 반드시 그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평화를 이 집안에 다시 불러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명우의 마음속에서는 착한 심성과 집안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단단하게 결합하여 거대한 용기로 자라나고 있었고 겉으로는 힘없고 불쌍한 조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무서운 진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밤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쳐다보던 명우의 귓가에 부엌 쪽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기분 나쁘고 수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여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살짝 엿본 안에서는 숙모가 몰래 감춰둔 꿀단지를 꺼내어 혼자서 탐욕스럽게 퍼먹으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탐욕에 찌든 얼굴은 예전에 명우가 알던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굶주린 아귀처럼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명우는 그 섬뜩한 광경을 지켜보며 숙모의 마음에 이미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 같은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더 늦기 전에 하늘을 대신하여 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지혜로운 청년이었기에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숙모를 추궁하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기로 하였고 대신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숙모가 자신을 향한 경계를 완전히 늦추게 만드는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숙모에게 깍듯하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시키는 일은 두말 없이 처리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자 숙모는 명우를 완전히 자신의 발 아래에 둔 것으로 착각하고 더 이상 그를 견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치스럽고 독단적인 생활에만 깊이 빠져들었지요. 명우는 숙모의 방심을 틈타 할머니가 갇혀 지내시던 뒷방 주변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그 음습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할머니가 겪으셨을 지독한 고독과 뼈에 사무치는 굶주림의 고통을 떠올리며 가슴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뒷방의 낡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명우의 손끝으로 마치 할머니의 서러운 눈물이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전해져 왔고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캄캄한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쾌쾌한 곰팡내와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 손톱으로 긁은 듯한 무수히 많은 핏자국 같은 긁힌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명우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지요. 명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처참한 벽에 긁힌 자국들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숙모가 할머니에게 저지른 만행이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잔혹한 학대이자 살인이었음을 뼈저리게 확신하며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는 무서운 분노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명우는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자신이 흘린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방 안의 참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눈에 담아둔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뒷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숙모의 악행을 고발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미쳐버린 불효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명우는 하늘이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징조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성실한 조카의 탈을 쓰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으며, 이제 곧 숙모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거대한 인과응보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계절은 혹독한 겨울로 접어들어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기와집 안방은 장작을 가득 데워 후끈한 열기가 넘치고 산해진 미가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숙모는 비단 이불을 덮고 기름진 고깃국과 하얀 쌀밥을 즐기며 호사를 누렸지만, 명우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언손을 불며 혹독한 겨울밤에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차가운 뒷방에서 견뎌야 했던 굶주림과 뼈를 깎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자신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명우는 눈 덮인 마당을 비질하며 장독대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었고, 비록 주인이 바뀌어 탐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자신이 있는 한 집안의 정신만큼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마당을 쓰는 명우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저렇게 착한 청년이 독사 같은 숙모 밑에서 고생을 한다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숙모의 위세가 두려워 돕지는 못했지요. 명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머지않아 숙모의 범죄가 드러나고 할머니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우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기와집의 안방에서부터 기이하고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의 전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하녀들이 정성을 다해 끓인 고깃국과 갓 지은 쌀밥을 담아 숙모의 밥상에 올렸을 때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듯 하더니 코를 찌르는 역겨운 흙냄새가 안방을 순식간에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숙모는 갑작스러운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며 하녀들에게 당장 창문을 열라며 신경질적으로 호통을 쳤지만, 그 불길한 흙냄새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눈앞에 놓인 밥상 위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은숟가락을 들어 김이 피어나는 하얀 쌀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던 찰나,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쌀밥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시커멓고 축축한 흙이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그 위로는 징그럽고 굵은 지렁이 수십 마리가 서로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숙모의 비명 소리가 기와집 전체를 찢어 놓았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명우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드디어 하늘의 분노가 서린 형벌이 내려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들어 엎질러진 밥상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하인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쌀밥과 고깃국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으로만 보일 뿐
시커먼 흙이나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가리키며 흙과 지렁이를 치우라고 발악을 해대었지만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숙모는 하인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도자기를 집어던지며 패악을 부렸지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명우는 숙모의 눈에만 흙과 지렁이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굶어 죽게 만든 죄에 대한 하늘의 징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숙모의 안방에서는 매일 밥때만 되면 기괴한 비명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 올려도 숙모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음식은 어김없이 축축한 흙과 지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숙모는 살이 빠지고 눈밑이 시커멓게 변하여 밤마다 헛것을 보며 괴로워했고 도끼 서렸던 목소리는 점차 쇠약해져 텅 빈 방 안에서 살려달라며 허공에 애원하는 비명으로 바뀌어 밤 공기를 흉흉하게 만들었지요. 명우는 쓰러져가는 숙모의 방 밖에서 과거 할머니가 겪으셨을 목마름과 배고픔을 떠올리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체감하였고 이제 집안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 담장을 넘어 숙모가 매일 흙과 지렁이만 올라오는 밥상을 받으며 저주를 받고 있다는 기이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용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며 밤이 되면 더욱 정성을 다해 할머니의 제사상을 조촐하게 차리고 집안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늘에 기도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기와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기괴한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탐욕과 징벌로 끝날 일이 아니었으며 머지않아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경악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숙모는 곡식 창고에 커다란 자물쇠를 굳게 채우고 열쇠를 자신의 치마폭 깊숙한 곳에 감춘 채 집안의 모든 식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지독한 굶주림으로 매몰차게 내몰았습니다. 예전에는 넉넉하고 푸짐했던 하인들의 식사도 이제는 하루에 아주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비참하게 줄어들었고 배고픔에 지친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으려 하면 숙모는 매서운 눈초리로 독하게 쏘아보며 당장 엄동설안에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무서운 으름장을 놓았지요. 명우는 굶주리는 하인들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아픔을 느꼈지만 당장 자신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뾰족한 힘이 없었기에 밤마다 몰래 뒷산에서 캐온 질긴 템뿌리를 하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줄인 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달래주려 묵묵히 애를 썼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이 예전처럼 도움의 손길을 청하며 조심스럽게 기와집에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릴 때면 숙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담장 너머로 당장 꺼지라며 표독스러운 폭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어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보릿고개마다 곡식을 내어주어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덕망 높은 집안이었건만 이제는 그 따뜻했던 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삭막하고 차가운 이기심만이 높은 담장을 흉흉하게 둘러싸고 있었지요. 명우는 돌아가는 이웃들의 힘없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사죄의 눈물을 삼켰고 언젠가 반드시 숙모의 헛된 욕심을 걷어내고 다시 예전처럼 훈훈한 정이 넘쳐 흐르는 마을의 중심이자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로 이 집을 되돌려 놓겠다는 굳은 결심을 매일같이 새롭게 다졌습니다. 숙모의 끝을 모르는 탐욕은 집안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끼시던 유품들마저 탐을 내어 장터에 내다 팔아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을 짓는데 낭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명우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옥비녀와 은가락지가 숙모의 손에 이끌려 낯선 장사꾼들에게 헐값에 넘겨지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지금 당장 화를 내어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으로 가문을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겉으로는 숙모의 눈에 띄지 않게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택감을 패고 물을 기르며 가장 천한 일들을 도맡아 했지만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날카로운 빛을 번뜩이며 숙모의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기록하고 있었지요. 자신의 방안을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화려하게 장식한 숙모는 밖에서 하인들과 이웃들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처참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화려한 산의 진미를 요구하며 부엌에 하녀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 반찬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귀한 생선, 그리고 눈처럼 하얀 쌀밥이 아니면 상을 엎어버리며 패악을 부렸기에 하녀들은 덜덜 떨며 밤낮 없이 불 앞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명우는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불을 지피는 하녀들을 다독이고 자신이 대신 솥단지를 닦으며 그들의 고단함을 나누려 애썼고 숙모의 방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저 기름진 음식들이 결국은 그녀의 영혼을 파먹는 무서운 독약이 될 것임을 서글픈 마음으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하녀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든 진수성찬을 받쳐들고 숙모의 화려한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며칠 전에 그 소름 끼치고 기괴한 현상이 거짓말처럼 똑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고소한 냄새는 순식간에 비릿하고 역겨운 진흙 냄새로 변해버렸고 따뜻한 온기가 돌던 방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스산하고 차갑게 얼어붙어 하녀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지요. 숙모는 군침을 삼키며 은수저를 들어 반찬을 집어 들려 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놓인 밥상은 무덤가에서 파낸 듯한 시커먼 흙무더기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그 위로는 기분 나쁜 점액을 흘리는 굵은 지렁이들이 끝없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벼보아도 상 위의 끔찍한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렁이들이 흙을 파고들며 밥그릇과 국그릇을 넘나드는 생생하고 징그러운 모습에 숙모는 기겁하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찰진 하얀 쌀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맑은 고깃국이 담겨있던 탕그릇 안에는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수십 마리의 붉은 지렁이들이 서로 엉켜 기어오르는 기괴한 형상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지요. 아무리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역겨운 흙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어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되자 숙모는 결국 발작하듯 괴성을 지르며 은수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차려진 밥상을 발로 걷어차 방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귀한 도자기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뜨거운 국물이 방바닥을 붉게 적셨지만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하녀들의 눈에는 여전히 흙이나 지렁이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정성껏 만든 아까운 고깃국과 윤기 흐르는 쌀밥이 방바닥에 처참하게 흩뿌려진 모습만이 보였을 뿐이기에 하녀들은 숙모가 갑자기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벌벌 떨고 있었지요. 숙모는 방구석으로 물러나 삿대질을 해대며 저 징그러운 흙과 벌레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끊어놓겠다며 악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치울 방도가 없었던 하녀들은 그저 잘못했다며 눈물만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숙모는 하녀들이 일부러 자신을 굶겨 죽이거나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시켜 음식에 끔찍한 요술을 부린 것이 틀림없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곁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힘없는 하녀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하녀들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방문을 넘어 마당까지 처절하게 울려 퍼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숙모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하녀들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뒤섞여 마치 생지옥과도 같은 끔찍하고 아수라장인 광경으로 돌변하고 말았지요. 밖에서 조용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던 명우는 죄 없는 하녀들이 숙모의 광기 어린 분노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명우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갔을 때 방 안은 깨진 그릇 조각과
엎어진 음식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숙모는 씩씩거리며 하녀들을 향해 매서운 손찌검을 막 날리려던 일촉즉발의 위태롭고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명우는 재빨리 하녀들 앞을 막아서며 숙모님 진정하십시오. 이 불쌍한 아이들이 감히 숙모님께 무슨 앙심을 품고 그런 해괴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숙모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숙모는 불쑥 끼어든 조카의 행동에 더욱 격분하여 눈을 부릅뜨고 내 놈도 저것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명우의 그 차분하고 이치에 맞는 태도 앞에서는 결국 매를 거두고 씩씩대며 제자리로 돌아가 거친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지요. 명우는 벌벌 떠는 하녀들을 재빨리 방 밖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이 직접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물들을 맨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으며 엉망이 된 안방을 말끔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아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헛구역질을 계속 해대었고 명우가 방을 다 치우고 조용히 물러날 때까지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기 손끝을 벌벌 떨며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참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숙모를 위한 화려한 밥상은 계속해서 차려졌지만 그녀가 수저만 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커먼 흙과 끔찍한 지렁이의 환영 때문에 숙모는 단 한 숟가락의 밥도 입에 넘기지 못한 채 처절하게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극심한 배고픔과 환각에 시달리던 숙모는 점차 볼이 패이고 눈빛이 흐려지며 자랑하던 화려한 기품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병자의 모습으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지면 허기를 이기지 못한 숙모가 몰래 부엌으로 기어나와 숨겨둔 누룽지라도 씹어 삼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녀의 손에 닿는 모든 음식은 그 즉시 축축한 흙덩어리로 변해버려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요. 심지어 목을 축이기 위해 물독에서 떠올린 정화수조차 그녀가 입술을 대는 순간 썩은 내 진동하는 흙탕물로 변하여 지렁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는 숙모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비참한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와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하고 끔찍한 사건은 굳게 닫힌 대문과 높은 담장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었기에 밤마다 들려오는 숙모의 괴성과 겁에 질린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타고 조용했던 마을 구석구석으로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며 그 욕심 많고 고약한 며느리가 결국 벌을 받아 밥상에 흙과 지렁이만 올라온다더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고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거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평소 숙모의 가혹한 횡포에 시달리며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소문을 듣고 내심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마을에 깃든 그 불길하고 기괴한 저주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밤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의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끌기 차시면서 저것은 필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깊은 한이 하늘에 닿아내린 무서운 천벌이라며 집안의 기강이 무너진 기와집의 비극적인 말로를 씁쓸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점치곤 하셨습니다. 평생을 덕을 베풀며 살아오신 자애로운 할머니를 어둡고 추운 뒷방에 가두고 굶겨 죽인 천인공노할 폐륜의 죄악이 드디어 그 더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하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숙모의 잔혹한 악행에 대해 침을 튀기며 성토했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게 번져나가 이제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기와집의 흉흉한 저주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예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해 마지 않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온갖 저주와 원망이 뒤섞인 마을의 골칫거리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던 명우의 귓가에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들이 바람결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그는 삿갓을 눌렀으며 시선을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기다려온 거대한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명우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원한이 마침내 하늘을 움직여 저 도끼 가득한 숙모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느꼈으며 이제는 가만히 숨어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깨달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신각에 들러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할머니의 영혼이 부디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이 손자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어 집안의 명예를 깨끗하게 씻어내겠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명우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명우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 끌며 은밀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는데 그는 바로 십수년 동안 할머니를 모시던 충직하고 늙은 하인 최노인이었습니다. 최노인은 오랫동안 이 집안의 도문이를 도맡아 하며 가문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으며 할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에도 숙모의 핍박을 견뎌내며 끝까지 집안에 남아 명우를 그림자처럼 남몰래 챙겨주던 마음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이었지요. 최노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명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쭈글쭈글한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안타까운 눈물을 글썽이며 매우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노인은 행여나 다른 하인들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명우를 이끌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집 뒤편의 캄캄한 대나무 숲으로 향했고 밤바람에 대잎이 스산하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묵직한 발걸음을 감싸며 묘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이르러서야 최노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멈춰섰고 론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품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며 입을 열었지요. 명우는 최노인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에 직감적으로 그가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음을 깨닫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숨을 죽인 채 늙은 하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충격적인 진실을 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눈물을 닦으며 도련님, 지금 안방에서 일어나는 저 끔찍한 일들은 모두 하늘이 내린 노여움이니 도련님께서 나서서 반드시 그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라고 뼈있는 한마디의 조언을 명확하게 건네어 명우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노인은 할머니가 뒷방에 갇혀 계실 당시 자신이 밤에 몰래 마실 물이라도 챙겨드리려 문 앞까지 갔으나 안에서 숙모가 시어머니를 향해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모진 저주를 퍼붓는 끔찍한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고통스럽게 고백했지요. 심지어 숙모는 병든 할머니가 배고픔을 호소하며 방문을 긁어대자 흙이나 파먹고 죽어버리라며 악담을 서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뒷방에서는 사람의 온기 대신 흙냄새와 죽음의 기운만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최 노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명우의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맑았던 눈동자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엉켜 뜨거운 불길처럼 이글거리며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숙모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자식처럼 돌보아준 시어머니를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가두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잔인하게 굶겨 죽였다는 사실은 명우가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이내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풀며 심호흡을 하였고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최 노인의 생생한 증언을 발판 삼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숙모의 죄를 단죄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지요. 명우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몰래 뒷방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벽과 문지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할머니의 처절한 손톱 자국들이 숙모의 밥상에 오르는 흙과 지렁이의 환영과 절묘하게 퍼즐처럼 맞춰지며 소름 돋는 인과관계로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흙이라도 파먹으라던 며느리의 잔인한 저주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이제는 숙모 자신이 그 지독한 흙과 지렁이의 환영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소름 끼치게 증명된 셈이었지요. 명우는 최 노인의 거친 손을 다시 굳게 맞잡으며 어르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 가문을 살릴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으시며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고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굶주림과 공포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숙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괴한 현상을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가 씨였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막대한 재물을 허투루 낭비하여 무당들을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당에 오색 깃발이 요란하게 펄럭이고 진과 꽹과리 소리가 밤낮 없이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으며 비싼 명주실과 살진 돼지머리가 재단에 쉴 새 없이 받쳐졌지만 숙모의 안방을 감싸고 있는 그 시커멓고 지독한 흙냄새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지요. 숙모는 무당들에게 돈을 다발로 안겨주며 제발 저 끔찍한 환영을 없애달라고 무릎을 꿇고 발악하며 애원했지만 하늘의 분노와 억울한 원혼의 깊은 한이 서린 징벌을 어찌 무당의 얄팍한 구판 따위로 쉽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 호기롭게 구판을 벌이던 이름난 무당들도 숙모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엄청난 원한의 기운과 썩은 흙냄새에 압도되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재단도 버려둔 채 주랭랑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용한 무당은 칼춤을 추다가 돌연 멈춰서더니 이곳은 인간의 탐욕이 하늘의 노여움을 사무덤에 흙이 밥상으로 쏟아지는 저주받은 곳이니 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도망쳐버려 숙모를 더욱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지요. 구판이 거듭 실패로 끝나고 용하다는 무당들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달아나자 기와집은 이제 귀신이 곡할 노릇인 흉가 중의 흉가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 대낮에도 하인들조차 안방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기댈 곳을 모두 잃어버린 숙모는 헝클어진 머리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어두컴컴한 안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지렁이가 기어다닌다며 괴성을 지르는 반실성한 상태로 비참한 나날을 짐승처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사스러운 비단옷을 휘감고 집안의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던 도끼 가득한 안주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오직 배고픔의 고통과 환각 속에서 자신의 죗값을 온몸으로 치르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초라하고 가련한 죄인만이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명우는 멀리서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며 숙모가 겪는 저 비참한 고통이 과거 할머니가 뒷방에서 홀로 감내하셨을 그 참혹한 고독과 배고픔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인과응보에 잔혹하고도 철저한 섭리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거대한 기와집 전체가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었지만 명우만은 이 모든 어수선한 상황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동요하는 하인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달래며 안심시켰고 무당들이 어지럽혀 놓은 마당을 묵묵히 쓸고 재단에 쓰였던 기구들을 조용히 치우며 비록 겉모습은 무너져 내릴지언정 이 집안에 깃든 가문의 깊은 정신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고 있었지요. 하인들은 그런 명우의 흔들림 없고 듬직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진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깨달아가며 명우를 향한 깊은 신뢰를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이제 때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하고 단순히 숙모 개인의 파멸을 넘어 마을 전체에 떨어진 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진실을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한 치밀하고도 중대한 거사를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가올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삿날에 마을의 어르신들과 친척들을 모두 이 기와집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생생한 자리에서 숙모의 추악한 만행과 밥상의 끔찍한 저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 명우는 최노인과 믿을 만한 몇몇 하인들을 조용히 불러 모아 제삿날의 절차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비밀스럽게 지시하며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차분하게 결전의 그날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밤 명우는 정갈하게 몸을 씻고 의관을 갖춘 뒤 할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하여 촛불을 밝히고 무릎을 꿇은 채 진심을 담아 깊은 절을 올리며 다가올 거사에 대한 굳건한 결의를 영전에 바쳤습니다. 할머니, 이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 집에 들이운 어둡고 더러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할머니께서 생전에 그토록 아끼셨던 맑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라며 명우는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밤하늘에 떠오른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명우의 단호하고 결연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굳게 닫힌 안방에서 들려오는 숙모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며 머지않아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폭로와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엄숙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 안은 하루가 다르게 썩은 흙냄새와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올라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끔찍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요와 화사한 병풍은 그녀가 발작하며 집어던진 음식물 찌꺼기와 깨진 도자기 파편들로 얼룩져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숙모는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굽해진 눈으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자신의 눈앞에만 아른거리는 그 지독한 환영과 끝없는 사투를 벌이며 극심한 공포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꿈틀거리는 붉은 지렁이 떼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생생한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고 그녀의 탐욕스러웠던 영혼은 스스로가 만든 지옥불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며 파멸의 끝을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우는 매일 아침 안방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숙모의 기괴한 헛소리와 발악하는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가장 공정하고도 무서운 형벌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허공에 대고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어도 한때 그녀의 호통 한 번에 벌벌 떨던 하인들조차 이제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안방 앞을 지나칠 뿐이었지요. 권력과 재물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군림하던 오만한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죗값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낱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명우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춥고 어두운 뒷방에서 홀로 겪으셨을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를 떠올리며 숙모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조차 할머니의 한을 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로 결심한 명우는 숙모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안방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할머니가 갇혀 지내시던 뒷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할머니의 슬픈 원혼이 방 안을 떠돌고 있는 듯한 서늘한 공기가 명우의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그는 방바닥을 꼼꼼히 살피며 숙모의 만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먼지 쌓인 구석구석을 더듬기 시작했고 바닥에 낡은 장판 들뜬 곳 아래에서 시커멓게 굳어버린 흙덩어리들과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사체들을 무더기로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숙모가 병든 시어머니에게 밥 대신 흙을 퍼다주며 조롱했던 그 끔찍한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명백한 증거였고 명우의 억장은 다시 한번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한 흙덩어리와 마른 지렁이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삼배 주머니에 고이 담으면서 할머니께서 이 차가운 흙을 입에 물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을 느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숙모의 그 잔악무도한 심성에 치를 떨며
명우는 이 주머니에 담긴 흙이야말로 다가올 제삿날의 숙모의 숨통을 끊어놓고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고발할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무기가 될 것임을 굳게 확신했지요. 그는 눈물을 거두고 방 안을 한 번 더 찬찬히 둘러보았고 벽면에 가득한 처절한 손톱 자국들을 탁본을 뜨듯 종이에 정성껏 옮겨 그리며 마을 어른들 앞에서 이 참혹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할 철저한 준비를 묵묵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명우가 조용히 뒷방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밤새 무당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제단의 흔적 위로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색바랜 부적 조각들을 허공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헛된 욕심과 미신으로 하늘의 벌을 피하려 했던 숙모의 어리석은 발버둥이 남긴 그 지저분한 파편들을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내며 명우는 진실을 가리는 얄팍한 속임수는 결국 참된 빛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명우의 행동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그의 침착하고도 단호한 모습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고 이 지옥 같은 집안에 마침내 따뜻한 봄바람을 몰고 올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저 착하고 속 깊은 도련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릴 무렵 명우는 평생을 이 집안에 몸바쳐온 충직한 늙은 하인 최노인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아무도 엿듣지 못하게 조심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우가 낮에 뒷방에서 발견한 시커먼 흙덩어리와 지렁이 사체가 담긴 삼배 주머니를 꺼내어 보여주자 최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최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도련님, 이제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다가오는 만임 제삿날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저 독사의 탈을 쓴 여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라고 결연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명우는 최 노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어르신의 그 충직한 마음과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힘든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굳은 결속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뒤로 다가온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숙모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변명할 여지없이 완벽하게 폭로할 것인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명우는 숙모가 여전히 흙과 지렁이 환상에 시달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10분 활용하여 제사상에 오를 음식의 준비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든 절차까지 집안의 실권을 자신이 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명우는 정갈한 의관으로 갈아입고 마을 회관과 친척 어른들이 사시는 이웃 마을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고도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서찰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기와집에서 흘러나온 흉흉한 소문과 며느리의 기괴한 병환에 대해 수군거리며 발길을 끊고 있었지만 평소 예의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칭찬이 자자했던 명우가 직접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자 그 진정성에 감복하여 기꺼이 제사에 참석하겠다는 흔쾌한 약속을 해주었지요. 명우는 손님들을 초대하면서도 숙모의 상태나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입 밖에 내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으며 오직 돌아가신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가문을 지키려는 장손의 무거운 책임감만을 진솔하게 보여주어 사람들의 깊은 동정과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할머니와 친분이 두터웠던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명우의 방문을 받고는 혀를 끌채 차시면서 그 착한 할멈이 어쩌다 그런 독한 며느리를 만나 억울하게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제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영혼이나마 위로해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숙모의 그 표독스러운 횡포에 대한 해묵은 분노와 함께 매일 밥상에 흙과 지렁이가 올라온다는 그 소름 끼치는 헛소문이 과연 진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은밀한 호기심도 작용하여
묘한 기대감을 품고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지요. 명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으며 이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제사, 당일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가장 완벽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확신하며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우는 그동안 숙모의 눈치를 보며 창고 구석에 숨어 지내듯 하던 하인들을 마당으로 모두 불러 모아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니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듬직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인들은 명우의 그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서 과거 자애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시던 할머니의 그림자를 엿보고는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도련님의 명에 따라 다가오는 마님의 첫 제사를 가문의 위상에 걸맞게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했지요. 오랫동안 굶주림과 구박에 시달리며 생기를 잃어버렸던 기와집 부엌에는 모처럼 만의 활기찬 도마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명우는 곳간의 자물쇠를 과감하게 부수고 안에 쌓여있던 귀한 식재료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인들의 줄인 배부터 넉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곡식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얗게 도정된 뱃살과 윤기가 흐르는 고기들이 쏟아져 나오자 하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의 은혜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집안에는 서서히 옛날의 그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온기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린 하인들과 함께 마당의 잡초를 말끔히 뽑아내고 낡은 창호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흉가처럼 변해버렸던 기와집의 안팎을 정갈하게 단장하여 다가올 귀빈들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할머니의 영혼을 위로할 정성스러운 제사 음식을 정성껏 장만했지요. 온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생명력을 뿜어내는 동안에도 안방에 갇힌 숙모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썩은 흙냄새와 꿈틀거리는 지렁이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외롭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명우는 안방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고 안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숙모가 기력이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미약하고 처참한 신음소리만이 문틈을 타고 새어나와 밤 공기를 흉흉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그 처절한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측은한 마음이 들 뻔했지만 이내 뒷방에서 주워 담았던 그 시커먼 흙덩어리와 벽을 긁어대던 할머니의 처절한 손톱 자국을 떠올리며 감상적인 연민을 냉정하게 떨쳐내고 마음에 결기를 시퍼렇게 칼날처럼 더욱 매섭게 가다듬었지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이 하늘의 엄중한 이치이며 지금 숙모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은 철저하게 그녀 스스로가 병든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악행에서 비롯된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과임을 누구보다 명우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모의 방에 식사를 넣어주는 하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며칠째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그릇에 입을 대는 족족 흙탕물로 변한다며 쏘스라치게 놀라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방아는 온통 토사물과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하녀들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마님께서 저러다 제삿날이 오기도 전에 굶어 죽으시는 것은 아닐지 겁이 납니다라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지만 명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하늘의 뜻이 닿기 전까지는 결코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그저 맡은 일에만 충실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숙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밥상에 쏟아지는 흙과 지렁이의 저주를 직접 만천하에 증명해 보여야만 이 기나긴 비극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철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명우는 부엌 뒷마당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 다가올 제사상에 올릴 특별한 밥그릇 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으며 그 안에 담길 무서운 진실의 무게를 가늠해보는 고독하고도 무거운 의식을 조용히 치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 밥그릇은 과거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가장 아끼시던 하얀 백자 옷그릇으로 숙모가 탐욕에 눈이 멀어 뒷방에 던져버렸던 것을
명우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힘겹게 찾아내어 깨끗하게 씻어 품속에 소중하게 간직해 오던 눈물 어린 유품이기도 했지요. 명우는 이 옷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이 제사 당일 숙모의 손끝에 닿는 순간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깊은 한이 폭발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하고 거대한 흙무더기와 징그러운 지렁이 때로 변하여 숙모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사를 불과 하루 앞둔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부터 낯선 손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스산했던 기와집 대문 앞은 손님을 맞이하는 하인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예의 바른 인사, 소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끔하게 단장된 기와집에 위풍당당한 외관과 마당 가득 풍기는 고소한 젖냄새를 맡으며 그 모진 며느리의 횡포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집안을 건사하고 제사를 준비한 명우의 갸륵한 효심과 듬직한 능력의 입을 모아 탄성을 내뱉으며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내었지요. 촌장 어른은 명우의 손을 꼭 잡고 참으로 장하네. 그 거센 풍파를 견뎌내고 이렇게 할머니의 기일을 정성껏 모시는 자네를 보니 이제야 이 가문의 제대로 된 주인이 섰구려라며 덕담을 건넸고, 명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사랑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들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안방에 갇혀 있다는 표독스러운 숙모와 그녀의 밥상에 매일같이 나타난다는 그 소름 돋는 흙과 지렁이의 기괴한 저주,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흘러가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낮춰 내가 듣기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인 천벌을 받아 밥이 똥구덩이의 흙으로 변한다던데 참으로 끔찍한 노릇이 아닐 수 없소라며 혀를 찾아 다른 이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지요. 명우는 문 밖에서 조용히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모든 상황이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일 밤 제사상이 차려지고 숙모가 그 자리에 끌려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소문이 부인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로 증명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인 제사 전날 밤, 명우는 하인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텅 빈 부엌에 홀로 남아 내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며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정성과 함께 숙모를 향한 서늘한 복수에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쌀을 씻어 안치고 정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타오르는 장작불의 붉은 불꽃 속에서 할머니의 자애롭던 미소와 숙모의 탐욕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라 명우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무섭게 소용돌이쳤지요. 밤하늘의 둥근 달은 유난히도 밝고 처연하게 기와집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차가운 달빛은 굳게 닫힌 안방 문틈을 뚫고 들어가 바닥에 웅크려 헐떡이는 숙모의 비참한 몰골을 가차없이 비추며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무자비한 심판의 시간을 조용히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본격적인 제삿날 아침이 되자 기와집은 아침 일찍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 이웃 마을의 친척들까지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대문을 들어서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차양막이 쳐지고 수십 개의 교자상이 줄지어 차려졌으며 부엌에서는 쉴 새 없이 고기를 굽고 국을 끓여내는 냄새가 진동하여 마치 커다란 잔칫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성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집안 전체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명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되살아난 기와집의 위용에 압도되면서도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안방 문을 힐끔거리며 저 방 안에 갇힌 죄 많은 여인이 오늘 밤 과연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 앞에 서게 될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명우는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일이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그의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태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젊은 청년이야말로 몰락해 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기둥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 앉아
명우를 칭찬하고 할머니의 덕을 기리는 훈훈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늙은 하인 최노인은 명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안방 쪽을 바라보며 다가올 거사에 대한 긴장감을 무언의 몸짓으로 조용히 공유했지요. 최노인은 명우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도련님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이제 어둠이 내리고 제사불이 켜지면 마님을 모셔와 모든 진실을 천하에 알릴 일만 남았습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북돋아 주었고 명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해가 지고 주변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자 마침내 사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병풍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대하고 화려한 제사상이 그 위용을 드러내며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위패를 환하고도 처연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향 연기가 제사상 위를 맴돌며 신비롭고도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촌장님을 비롯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제상 앞에 경건하게 도열하여 절을 올릴 준비를 마치자 집안 전체에는 숨막힐 듯한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명우는 가장 앞자리에 서서 향을 피우고 두 번의 절을 올린 뒤 천천히 뒤를 돌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결연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끔찍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우의 갑작스럽고 묵직한 발언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명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며 지난 몇 달 동안 이 집안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겪으셔야 했던 참혹하고도 뼈저린 고통의 진짜 이유를 이제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우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온 그간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명우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충격적인 이야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그는 최노인에게 눈짓을 보내어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숙모를 당장 제사상 앞에 넓은 마당으로 끌고 나오도록 엄숙하게 지시했고 장정 두 명이 즉시 안방으로 달려가 거칠게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지독한 썩은 흙냄새와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훅 하고 밀려나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코를 틀어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기겁하여 뒤로 몇 걸음씩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장정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온 숙모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안주인의 자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흉측하고 기괴한 몰골이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쫓는 듯한 미친 사람의 형상이었지요. 그녀는 밝은 횃불과 수많은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에 노출되자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쳤지만 명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숙모님, 이제 그 추악한 가면을 벗고 하늘과 어르신들 앞에서 지은 죄를 이실직고 하십시오. 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숙모는 명우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지렁이가 기어다닌다며 헛손질을 해대었고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끔찍한 저주가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명우는 품속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내어 숙모의 눈앞에 집어던지며 이것이 숙모님께서 병든 시어머니를 차가운 뒷방에 가두고 밥 대신 먹으라며 조롱했던 바로 그 저주받은 흙과 마른 지렁이들입니다. 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의 잔혹한 만행을 드디어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은 명우의 충격적인 고발과 바닥에 쏟아진 시커먼 흙덩어리를 번갈아 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인 이 천인공노할 폐륜 범죄에 경악하여 일제히 분노의 탄성을 터뜨렸고 장내는 순식간에 숙모를 향한 엄청난 원망과 저주의 목소리로 들끓기 시작했지요. 집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과 하늘을 찌를 듯한 호통 소리에 짓눌린 숙모는 두 귀를 틀어막고 괴롭게 몸부림쳤지만 이미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실체는
명백한 증거와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녀 자신의 몰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명우는 소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키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어르신들, 이제 하늘이 내린 진짜 심판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라고 엄숙하게 선언한 뒤 할머니의 영전에 올렸던 그 맑고 깨끗한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긴 옷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숙모의 코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이 옷그릇에 담긴 정성스러운 밥이 숙모의 탐욕스러운 손끝에 닿는 순간 장막이 완전히 찢어지고 진실의 눈부신 빛이 모두의 눈앞에 그 압도적인 실체를 드러낼 위대한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모인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 어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명우의 두 손에 들린 하얀 옷그릇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우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위패 앞에서 정성스럽게 떠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봉밥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벌벌 떨고 있는 숙모의 헝클어진 머리맡으로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빛과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는 횃불의 붉은 일렁임 속에서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여인의 비참한 최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이 사방에서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옷그릇을 숙모의 코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숙모님 며칠 동안 곡기를 끊으셔서 몹시 시장하실 테니 부디 이 밥을 한술 떠서 허기를 달래보시지요. 라고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숙모는 고개를 들어 옷그릇에 담긴 눈처럼 하얀 쌀밥을 보았고 며칠을 굶주린 탓에 본능적으로 군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어들려 했지만 극심한 공포심에 선뜻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먹음직스러운 하얀 쌀밥으로 보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그 끔찍한 진흙과 지렁이의 환영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춤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숙모가 밥그릇 앞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며 주저하는 기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명우가 말한 하늘의 저주가 과연 어떻게 눈앞에서 펼쳐질 것인지 숨을 죽인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른은 참다 못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이보시오 며느리, 당장 그 밥을 먹고 자네의 결백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지은 죄를 이실직고 하여 하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든가 당장 결단을 내리시오라고 매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촌장님의 쩌렁쩌렁한 불호령이 떨어지자 숙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를 꽉 쥐고는 미친 듯이 눈동자를 굴리며 옷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을 향해 숟가락을 푹 찔러 넣었지요. 숟가락이 윤기 나는 밥 아래 닿는 바로 그 찰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엄청난 비명과 경악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은수저가 하얀 쌀밥을 퍼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옷그릇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 넘쳐 흘렀고 그 속에서 붉은 지렁이 수십 마리가 징그럽게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들은 축축한 점액을 흘리며 은수저를 타고 숙모의 손등으로 꿈틀꿈틀 기어 올랐고 하얗던 쌀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덤에서 파낸 듯한 끔찍한 흙무더기만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숙모의 눈에만 보이던 저주의 환영이 이제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현실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며 이는 하늘이 그녀의 죄악을 묻기 위해 내린 명백한 징벌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아낙네들은 끔찍함에 헛구역질을 하며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아 하늘의 무서운 심판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숙모는 손등을 기어오르는 지렁이들을 보며 덜덜 떨다가 결국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숟가락을 팽개치고 바닥을 뒹굴며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시어머니를 뒷방에 가두고 밥 대신 흙을 퍼먹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어. 내가 굶겨 죽였어. 제발 나 좀 살려줘라며 숙모는 발악하듯 자신의 패륜 범죄를 고래고래 자백하고 말았지요. 끔찍하고도 명백한 살인의 고백은 밤 공기를 찢어지게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제히 며느리를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명우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애원하는 숙모의 비참한 꼴을 굽어보며 할머니의 깊은 한이 드디어 풀리는 것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직하시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서며 짐승만도 못한 이 흉악한 여인아, 네가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며 불벼락 같은 호통을 내리치셨습니다. 촌장님의 엄중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촌장님의 다음 판결을 숨죽여 기다렸으며 숙모는 그 위험에 짓눌려 땅바닥에 이마를 두쓰며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렸지요. 촌장 어른은 지팡이로 숙모를 가리키며 이 집안의 성스러운 제삿날에 더 이상 저 더러운 여인의 숨결이 닿게 할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영원히 내쫓고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촌장 어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앞으로 나서서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숙모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는 안 돼.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 재산들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청년들의 거센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흙바닥에 끌려 더럽게 찢어지고 화려했던 장신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비참하고 초라한 흔적으로만 처량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어귀로 끌려가는 그녀의 등 뒤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추방의 매서운 칼바람만이 싸늘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숙모의 비명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자 기와집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흉흉했던 어둠의 기운도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제사상의 촛불들은 어느새 평온을 되찾아 따뜻하고 온화한 빛으로 명우의 얼굴과 할머니의 위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굳은 표정에도 서서히 안도감과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명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슬픔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며 마침내 진정한 가문의 장손으로서 집안의 기강을 온전하게 바로 세웠다는 감동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헌신하셨던 할머니의 거룩한 영혼이 이제야 모든 억울함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리라. 명우는 굳게 믿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명우는 다시 의관을 단정히 가다듬고 제사상 앞에 경건하게 서서 엎질러진 옷그릇을 치우고 새로 갓 지은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을 정성스럽게 고봉으로 가득 담아 할머니의 영전에 다시 올렸습니다. 명우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배고파하지 마시고 이 따뜻한 진지 맘껏 드시며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제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집안을 훌륭하게 지켜내겠습니다라며 깊고 정중한 절을 2번 올렸지요. 명우의 그 지극한 효심과 듬직한 모습에 감동한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도 차례대로 제상 앞에 나아가 정성껏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고 장례는 숙연하면서도 훈훈한 정이 넘쳐 흐르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엄숙했던 제사가 모두 끝나고 명우는 부엌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마당에 마련된 잔치상 위로 풍성하게 내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전처럼 맑은 고깃국과 노릇하게 구워진 전, 그리고 찰진 떡과 달콤한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가득 차려지자 며칠 동안 긴장감과 두려움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환하고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명우가 베푸는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숙모의 횡포에 시달렸던 서름을 훌훌 털어버렸고 이 기와집이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자비로운 공간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왔음을 온몸으로 기쁘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해온 늙은 하인 최노인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베어 물고는 감격에 겨워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련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마님께서도 하늘에서 이장한 손자의 모습을 보시고 틀림없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우는 최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으며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으니 앞으로는 제가 어르신을 친할아버지처럼 깍듯하게 모시며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다정하게 화답했지요. 두 사람의 훈훈하고 정겨운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착한 마음씨를 가진 명우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라며 입을 모아 그의 훌륭한 인품과 지혜로움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던 하녀들의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으며 오랫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그림자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말끔하게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매질을 일삼던 독한 안주인이 쫓겨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명우, 도련님이 집안의 새로운 기둥이 된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고기를 굽고 국을 끓여 손님들에게 대접했지요. 넉넉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늦은 밤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고 기와집은 마치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산천처럼 생기발랄하고 훈훈한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채워지며 완전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하나둘씩 어른들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와 명우가 쥐어주는 달콤한 약과와 엿자락을 받아들고는 까르르 웃으며 넓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동네 꼬마들을 불러 모아 간식을 챙겨주시던 그 아름답고 정겨웠던 풍경이 명우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고 옛 추억에 젖어 들었지요. 명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해맑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 집안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웃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명우는 촌장 어른을 비롯한 마을의 연장자분들을 안채의 넓고 따뜻한 사랑방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들어가 최고급 차와 귀한 다과를 대접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늦은 밤까지 흉한 꼴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지만 어르신들의 지엄하신 판단과 도움 덕분에 우리 가문이 더러운 오명을 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는 죽어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명우는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지요. 촌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명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가 그 젊은 나이에 이토록 지혜롭고 결단력 있게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니 자네 할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네. 앞으로 이 마을의 대소사도 자네가 많이 도와주게나 하며 흔쾌히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사랑방 밖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진과 장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고 흉흉했던 저주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신명, 나는 가락이 고요했던 기와집 마당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고 쫓겨난 숙모의 흔적이 남은 안방 쪽을 향해 소금을 팍팍 뿌리며 나쁜 기운아 다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웃고 떠들며 정화의 의식을 즐겁게 치렀지요. 명우도 문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흥겨운 몸짓에 박수를 치며 함께 어울렸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가문을 응원하고 축복해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며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더없이 따뜻한 온기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숙모가 굳게 채워두었던 곡식 창고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명우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내일 아침 마을로 돌아가는 손님들의 양손에 팹쌀과 고기를 넉넉하게 쥐어 보내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혼자서만 배불리 먹고 욕심을 부리던 그 어리석고 끔찍했던 탐욕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고 이제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이웃의 배고픔을 함께 보살피는 진정한 상생과 자비의 시대가 이 웅장한 기와집에 새롭게 활짝 열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명우의 그 깊고 넓은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저 젊은 도련님이 훗날 우리 마을을 얼마나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갈지 큰 기대를 품고 밤이 새도록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밤하늘의 달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명우는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뒷방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굳게 닫혀있던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고통과 눈물이 서려 있는 슬픈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원한이 맑게 씻겨나갔음을 알리기 위해 횃불을 가져와 방 안 구석구석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지요. 명우는 빗자루를 들고 방바닥을 쓸며 할머니 이제 이 춥고 외로운 방에는 다시는 어둠이 깃들지 않게 할 것이며 내일 해가 뜨면 이곳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방으로 꾸며 할머니를 기억하는 소중한 장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독백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뒷방의 창문을 모두 열어젖히자 밤새 불어오던 차갑고 스산한 바람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맑고 상쾌한 산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쾌쾌했던 곰팡내와 슬픈 원혼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창턱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어두운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쫓겨난 숙모가 지금쯤 어느 차가운 길바닥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았지만 그녀를 향한 헛된 동정심은 단호하게 끊어냈지요. 스스로 뿌린 악의 씨앗이 거대한 징벌의 열매가 되어 돌아간 것일 뿐 하늘의 이치는 이토록 냉정하고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법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명우는 자신은 결코 그러한 탐욕의 덫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돌아온 명우는 밤이 깊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하인 최 노인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며 어르신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부터는 우리 집안에 아주 찬란하고 맑은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최 노인은 잠결에도 명우의 목소리를 듣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 곳곳에서는 배불리 먹고 취기가 오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명우는 횃불을 하나씩 꺼나가며 집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어둠과 고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으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이 집안에 깃든 새로운 희망의 숨결을 온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마친 하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남은 다과를 나누어 먹으며 오늘 밤 명우 도련님이 보여준 그 멋지고 당당했던 활약상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꽃을 피우며 연신 웃음보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도련님께서 그 흉악한 지렁이 그릇을 마님의 코앞에 들이밀 때 내 속이 다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았다며 맞장구를 쳤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지어 도련님을 정성껏 모시자며 굳은 결의를 다지기도 했지요. 기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끔찍했던 악몽에서 깨어나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보장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 중심에는 바위처럼 굳건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명우라는 든든한 나무가 듬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 명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하여 제사상 위에 남은 촛불의 심지를 정갈하게 다듬고 향로에 새로운 향을 피워 올리며 하루 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던 명우의 귓가에 왠지 모르게 수고했다. 내 장한 손자야 하며 등을 토닥여주시는 할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하여 명우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져나갔지요. 모든 악한 기운은 쫓겨나고 억울했던 원한은 맑게 풀렸으며 집안을 채우던 지독한 흙냄새 대신 은은하고 향기로운 향냄새만이 가득하여 명우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아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당문을 닫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명우는 밤하늘을 빼곡하게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빛 중에
가장 밝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이 바로 우리 할머니일 것이라 생각하며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괴하고 소름 돋았던 흙과 지렁이의 저주는 한 줌의 먼지처럼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인과응보의 무거운 진리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이 웅장한 기와집은 이제 진실과 정의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평화로운 성벽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것이지요. 아침 해가 밝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넉넉한 선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명우는 늙은 하인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화단에 예쁜 꽃을 심으며 언제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답고 훌륭한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기와집의 둥근 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길고 길었던 밤은 마침내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끝을 향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밤새 집안을 밝혔던 횃불의 마지막 불꽃을 입으로 후 불어끄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린 채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악한 자는 쫓겨나고 선한 자가 승리하여 집안의 훈훈한 온기를 되찾은 이 평화롭고 안락한 밤의 풍경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위안과 평안을 선사하며 다가올 내일의 눈부신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거세고 무서웠던 인과응보의 폭풍우가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웅장한 기와집의 아침은 참으로 맑고 평화롭게 밝아오며 온 세상을 눈부신 햇살로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밤새 굳게 닫혀있던 대문 틈으로 스며든 은은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넓은 마당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자 집안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그 무겁고 흉흉했던 어둠의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깊고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명우는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깊은 한이 마침내 깨끗하게 풀렸음을 온몸으로 기쁘게 실감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지런한 하인들은 벌써부터 마당에 나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빗자루로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짙은 두려움 대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밝은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 있었습니다. 독하고 매정했던 안주인이 쫓겨나고 맑고 선한 심성을 가진 명우 도련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인들의 고단했던 삶에 마치 따뜻한 봄비처럼 촉촉하고 아름다운 희망을 가득 불어넣어준 것이지요. 명우는 묵묵히 마당을 쓰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밤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고 천천히 일하라고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고 하인들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밤새 잠을 설쳤던 이웃 마을의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사랑방에서 나와 짐을 챙기며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사이 완전히 정화되어 맑고 청명한 기운을 뿜어내는 기와집의 웅장한 자태를 감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명우의 그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다 쓰러져 가던 가문을 완벽하게 살려내었다고 입을 모아 아낌없이 칭찬했지요. 명우는 떠나는 손님들의 두 손을 일일이 정중하게 맞잡고 누추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여 송구스럽다는 겸손한 인사와 함께 앞으로 이 가문의 명예를 부끄럽지 않게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다부진 약속을 흔들림 없이 전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촌장 어른은 명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리며 자네가 어제 보여준 그 무서운 결기와 따뜻한 효심은 우리 마을 대대로 전해질 참으로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게나 하고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명우는 어르신의 지엄하신 판결이 없었다면 제가 결코 그 잔혹하고 독한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렸고 두 사람의 훈훈한 대화를 듣던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지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바로 세우는 하늘의 명백한 이치가 이 젊은 청년의 굳은 의지를 통해 만천하에 똑똑히 증명되었음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며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의 정취를 다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대문을 나서기 전
명우는 하인들에게 미리 당부해 두었던 대로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 하얗고 윤기 나는 맵쌀과 도톰하게 썰어낸 귀한 고기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떠나는 이들의 품에 아주 넉넉하게 안겨 주었습니다. 숙모가 굳게 자물쇠를 채우고 자신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꽁꽁 숨겨두었던 그 막대한 재물들이 마침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이웃들의 줄인 배를 따뜻하게 채우는 진정한 축복과 나눔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변모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명우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인심에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참으로 인자하셨던 할머니의 훌륭한 성품을 이 장손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훈훈한 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웅장한 기와집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맑은 아침이 찾아왔고, 늙은 하인 최 노인은 명우의 곁으로 다가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이 넓고 적막했던 마당이 사람 사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찬 것 같아 제 늙은 가슴이 다 뭉클해집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최 노인의 손을 명우는 다정하게 꼭 쥐어 주었지요. 명우는 어르신께서 그동안 홀로 견뎌내신 그 끔찍한 시간들을 제가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 집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기와지붕을 타고 내려와 마당의 장독대를 반짝반짝 비추는 평화로운 전경을 바라보며 명우는 가장 먼저 할머니가 갇혀 돌아가셨던 그 차갑고 음습한 뒷방을 완벽하게 치우고 정화하는 숭고한 작업을 조용히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흉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고 흙과 지렁이의 저주를 불러왔던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원한의 진원지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사랑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명우는 최 노인과 하인들을 이끌고 뒷방에 낡고 찢어진 창호지를 모두 새하얀 한지로 곱게 새로 바르고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던 흙바닥을 깨끗한 물로 정성껏 닦아내며 묵은 슬픔의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맑은 볕을 맞으며 명우는 벽면에 처절하게 남겨져 있던 할머니의 슬픈 손톱 자국 위로 고운 비단을 덧대어 가리고 그 앞에는 할머니께서 평소에 가장 아끼시던 작고 예쁜 자개장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방의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담긴 작은 백자 그릇을 올려두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깊고도 애틋한 효심을 잊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내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흉가 같은 방이 명우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자 어느새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향기로운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집안의 새로운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를 하는 하녀들의 경쾌하고 활기찬 도마 소리가 맑은 새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 올라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매일매일 호통과 매질을 피하기 위해 덜덜 떨며 억지로 고기를 굽고 쌀을 씻어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과거의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하녀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싱싱한 나물을 다듬었고 명우 도련님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든든한 아침상을 차려 올리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솥단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내며 새롭게 찾아온 자유와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마주하고 늙은 하인 최 노인과 부엌의 하녀들까지 모두 한 방에 불러 모아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둥글게 둘러앉아 따뜻하고 넉넉한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께서 하인들을 가족처럼 아끼시며 명절마다 겸상을 하여 덕을 베푸시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손자인 명우가 잊지 않고 다시 훌륭하게 부활시킨 것이며, 하인들은 황송함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지요. 하얗고 찰진 쌀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고깃국을 서로에게 떠주며 명우는 이제 이 밥상 위에는 어떠한 저주나 흙먼지도 오르지 않을 것이니 마음 편히 배불리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자며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우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등지고 마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화단으로 다가가 할머니께서 생전에 정성껏 가꾸시던 국화꽃과 매화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옛 추억에 잠시 젖어 들었습니다. 차갑고 독한 안주인의 횡포 속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 말라 죽어가던 화단의 식물들도 명우의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마침내 푸른 생기를 되찾아 맑고 싱그러운 잎사귀를 세상 밖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고 있었지요. 명우는 식물 하나하나에 맑은 물을 흠뻑 주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도 지금 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시며 못다 핀 웃음을 활짝 지어 보이실 거라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고 따뜻한 위안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기괴했던 밥상의 저주 사건이 있은 후로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포근하고 따스한 봄바람이 산골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기와집의 담장을 살며시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난 그 표독스러운 며느리가 이웃 마을의 낡은 다리 밑에서 거린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종종 전해 듣곤 했지만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은 채 그저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입에 올릴 뿐이었지요. 욕심의 끝은 파멸이라는 그 엄중하고도 명백한 진리가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반대로 명우의 선하고 지혜로운 행실은 아이들에게 꼭 본받아야 할 훌륭한 덕목으로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이제 기와집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배가 고프거나 다리가 아픈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들르면 부엌의 하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넉넉하게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온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쉼터였던 그 훌륭하고 자비로운 가문의 명성은 명우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더욱 빛을 발하며 이웃 마을에까지 칭송이 자자할 만큼 완벽하게 옛 영광을 되찾았지요. 곳간의 쌀은 나누어 줄수록 이상하게도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듯했고 집안에는 언제나 맑은 웃음소리와 흥겨운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아 흉가라는 무서운 오명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무렵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명우는 마당 평상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히고 있었고 늙은 최노인은 시원한 우물물을 한 사발 길어와 도련님께 조심스럽게 건네며 훈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신 이후로 우리 집 우물물 맛이 예전 마님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아주 달고 시원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라며 최노인은 기분 좋은 너스레를 떨었고 명우는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며 호탕하게 웃었지요. 하늘의 노여움이 서린 곳에는 물조차 썩어 흙탕물이 되지만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는 메마른 땅에서도 단물이 솟아난다는 이치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깊게 공감했고 평상 위로는 평화로운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마을 아이들이 서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와집 마당으로 쪼르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곡간에서 달콤하게 절인 곶감과 바삭한 유과를 한 알음 꺼내어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두 손에 한가득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우 도련님 만세를 외치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고 명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 마을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훌륭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러주었지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맑은 목소리가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마지막 남은 슬픔의 먼지조차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고 오직 생기 넘치고 찬란한 미래에 희망만이 웅장한 기와집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녘이 마을을 풍성하게 뒤덮었을 때 명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기와집 넓은 마당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여 그해 거둔 첫 수확을 다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대하고 즐거운 가을 거지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갓 지은 팻쌀밥과 기름진 고기, 그리고 가을 산에서 채취한 귀한 송이버섯이 가득 차려졌고, 그 옛날 흙과 지렁이가 끓어오르던 그 끔찍했던 밥상의 환영은 이제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촌장 어른은 가장 상석에 앉아 맑은 술을 높이 들어올리며 인과응보의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참된 덕을 베푸는 우리 명우 도련님의 건강과 가문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들과 마을 분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숭고한 가르침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지엄하신 보살핌 덕분입니다. 라며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한때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이 하늘을 가리고 집안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진실을 향한 굳은 용기와 따뜻한 사랑이 그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잔치상을 보며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명우의 진솔하고 겸손한 인사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고, 맑고 둥근 보름달이 기와집 위로 환하게 떠올라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 띤 얼굴을 대낮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잔치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만들었습니다. 흥겨운 풍물놀이패가 마당을 돌며 꽹과리와 장구를 신나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늙은 하인 최노인과 부엌의 하녀들도 오늘만큼은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가을밤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명우는 평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어둠이 깔린 뒷방에 열린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맑고 자애로운 미소가 별빛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며 자신을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지요. 더럽고 끔찍했던 죄악의 그림자는 온전하게 거치고 선하고 맑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정경은 명우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되어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졌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이 나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뒤 고요해진 한밤중에 명우는 최노인과 마주 앉아 평상 위에서 맑게 우려낸 따뜻한 잣나무 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서늘하고도 상쾌한 공기를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마치 하얀 비단길처럼 길게 펼쳐져 있었고, 풀벌레들이 찌르르르 우는 고즈넉한 소리만이 넓은 마당의 정막을 부드럽게 채워주며 낮 동안에 들떴던 열기를 차분하고도 평화로운 쉼의 시간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온화하게 이끌어 주었지요. 최노인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도련님,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꿈결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사람 사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라며 깊고 주름진 얼굴 가득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명우는 최노인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다시 가득 채워주며 어르신의 그 굳건한 충성심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영영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라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 이 넓은 마당에 어떤 꽃을 더 심을지, 다가오는 겨울에는 빈민들을 위해 곡식을 얼마나 더 풀어야 할지 등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의 계획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인과응보의 무서운 교훈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오직 선한 의지와 나눔의 기쁨만이 이 훌륭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임을 두 사람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고요한 밤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밤이슬이 서늘하게 내리기 시작하자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노인에게 따뜻한 겉옷을 걸쳐드리며, 어르신, 밤 공기가 제법 차가우니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제가 맑은 정화수를 길어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최 노인은 명우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감동하여 고개를 깊이 끄덕였고, 마당의 화로에 남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다독인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으며, 명우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아 하늘에 떠있는 둥글고 밝은 달을 조용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기와집의 처마 끝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려 명우의 단정하고 맑은 얼굴을 포근하게 비추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티 없이 맑고 평온한 고요함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잠자리에 들고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깊은 밤. 명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예쁘게 모셔둔 뒷방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을 삼아 향로에 맑고 향기로운 선향을 하나 피워 올렸습니다. 피어오르는 얇은 연기를 바라보며 명우는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았고 저도 마음의 큰 짐을 훌훌 벗어던졌으니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고요한 인사를 건넸지요. 방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향냄새는 마치 할머니가 명우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시던 그 따뜻한 채취처럼 느껴졌고 명우는 눈을 감은 채 그 포근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위안과 완전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참으로 맑고 기와집을 감싸는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부드러워 험난했던 시련을 모두 이겨낸 젊고 지혜로운 청년의 앞날을 조용하고도 든든하게 축복해주는 듯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흙과 지렁이가 끓어오르던 그 끔찍했던 탐욕의 밥상은 오직 진실과 선함을 지키려는 용기 앞에서 한낱 헛된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하얀 쌀밥의 온기만이 온 집안을 훈훈하게 채우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이지요. 우리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던 권선징악의 명백한 진리가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을 통해 참으로 따뜻하고 위대한 전설로 피어났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이 놓이는 훈훈하고 깊은 밤의 정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명우는 정갈하게 이불을 펴고 누워 눈을 감았고 그의 귓가에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평화로운 울음소리만이 아득하고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지친 영혼을 편안하게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진실을 지켜낸 명우의 꿈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환하게 웃음 짓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만이 가득 펼쳐질 것이니 오늘 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험난했지만 끝내 따뜻하게 마무리된 옛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모든 근심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시고 평화롭고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을 덮고서 편안하고 따뜻한 꿈나라로 깊이 빠져드시기를 조용히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맺겠습니다.